정봉주 전 의원이죠. 열린민주당을 만든 장본인인데 어제 본인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이른바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 본인이 사과 방송까지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의 한 기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선거에서 도장은 1번만 찍어라라고 프린트를 해서 나눠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학불은 이번에 1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방 이름이 또 왜 하필 중앙정보부예요? 중앙정보부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지요.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낸 듯한 방송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전 의원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형제의 당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효자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주당을 한 발언이 맞다면 효자가 부모님을 향해서 욕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정봉주 한없이 을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갑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지정자백 쓰레기로 취급하고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영원히 내가 을로 있을 줄 알아? 적당히들 좀 하라고. 적당히들. 난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갑과 을이 언제 바뀐지 한번 보자고. 이씨, 윤씨, 양씨 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민주연구원장의 양정철 원장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정봉주 전 의원이 한 겁니다. 너희 나 누군지 아직 모르냐? 내가 영원히 을로 있을 줄 아냐? 너희가 나를 쓰레기로 취급했다. 라며 비난의 방송을 한 건데 일단은 서민 교수님, 네. 이거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겁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나 누군지 아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별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번 정봉주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들 뭐 비례대표가 많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있는 예. 이런 장면인데 참 이분이 원래 성질이 욱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항상 볼 때마다 위태위태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이 다시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선거법이 다시 한번 원망스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예. 네. 왜 효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효자라고 했던 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격이잖아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합쳐질 거라면서요.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되죠?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제 열린민주당을 견제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 열린민주당은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지는 추세고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렇게 좀 흡수되는 추세예요. 거기에서 이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던 건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윤 시장님 아무리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좀 덜 물려주고 우리 큰형한테 물려준다고 해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리스크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지금 당장에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그 득표 전략의 차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좀 괜찮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오히려 부분까지 좀 해요? 사사건건 뭔가 너무 감성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힐 거 아니냐. 예컨대 열린민주당이 뭐 잘못을 한다면은 결국은 범위 여건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마련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 정봉주 최고위원 있죠. 정봉주 최고위원의 리스크하고 지금 열린민주당이 너무 좀 감성으로 가는 것들. 뭐 뒤에 조금 나오나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한 맹공. 지금 민주당도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의 윤자도 이야기 안 하고 조국의 조자 나오면은 왜 조국 이야기를 왜 여기서 왜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상당히 조심조심하는 분위기.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쟤는 우리 아들 아니다. 라는 심정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핏줄은 맞는데 이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통은 아니겠다. 비유하자면.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방송도 전해드리죠. 일단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분 성을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유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김모 분입니다. 그 윤모가 아니라 더불어 김홍걸 후보인가요? 근데 이게 사과 맞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실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저 방송 말고 이제는 이제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본인과 좀 맞지 않는 얘기. 전에 뭐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그 비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도 약간 진짜 막말 이상의 수준으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좀 스타일이 저런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만 지금 뭐 사실은 열린민주당 표를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막말한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서울시장 할 때도 못하게 만들고 출마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 공천받아서 또 이번에도 컷오프를 시키고 더구나 열린민주당 창당해서 어떻게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좀 도와주고 아니면 조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충정심이 있는데 자꾸 더불어시민당 이제 유성정당이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린민주당 공격하는데 굉장히 감정을 자극시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뭐 컷오프 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느니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갔다느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성격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쌓인 게 있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런데 입장에서도. 저 발언 자체가 뭐 하루 만에 저렇게 사과를 한 것은 자기가 어떤 발언 자체가 굉장히 후폭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열린민주당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저런 정봉주 의원의 전 의원의 돌발적 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대표랄지 사무총장이랄지 연구원장까지 딱 지목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 주류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감정이 대립될 수밖에 없고 설사 열린민주당이 뭐 몇 석이나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몇 석 얻는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아마 그 민주당 내에 여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도 향후에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바로 시정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자체가 열린민주당에는 이번 내일 총선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